낭만적인 사랑이 등장하고 낭만적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으로 가는 이야기에서. 안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결혼은 또 다른 구속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로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어떤 남자를 만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해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으로 여자는 지위가 법적으로 권리 보장을 못 받아요. 남자가 결혼했는데 여자가 싫어졌어.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법적으로 장치들이 있긴 있어요. 여자들이 워낙 약자니까 막 버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갖고 이혼을 하면 여자는 남자가 우리 아빠 재산을 통해 부자가 됐더라도 나는 한 푼 무일푼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하면 안 돼요, 남자가. 영원한 사랑, 하늘이 점지해준 그런 사랑이어야 되고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애를 키우는 거랑. 애는 또 귀족이나 지체가 높을수록 직접 엄마가 안 키워요. 모유 수유 이런 거 했다가는 동물 짐승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런 건 이제 소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이 하는 거거든요. 유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개발하고 뭐 성취감을 느끼고 이러는 건 이제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무슨 이렇게 막 생각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분별 있게 한마디 도덕적으로 옳은 얘기를 하면 남편이 네 말이 맞다. 역시 너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낭만적인 사랑이 정말 중요한 테마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여자 주인공일 경우 여성 캐릭터를 위해서. 이게 이제 오만과 편견 완전 초기 파멜라랑 로빈슨 크루소처럼 완전 다듬어지지 않은 형태의 소설이 드디어 예술 장르로서 형태와 격식을 갖췄다. 그런 기술도 갖추고 형태도 갖추고 품격도 갖추고 가치관도 갖췄다라고 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꼽는 작가가 제인 어스틴이거든요. 여성 작가고요. 그 소설에서 그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소설계의 셰익스피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제인 어스틴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성 작가고 여자 주인공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낭만적 사랑 얘기가 나오고 결혼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어요. 그러다 보니 또 이거 요새 많이 보는 하이틴 로맨스랑 뭐가 다르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면 사실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랑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알지도 사일러스 마이너도 기억을 못하는데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지만 네. 첫 문장이에요. 정말 유명해요. 소설사에 몇 개 꼽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가정할 수 있는 정말 유명한 오프닝 라인스예요. 첫 문장. It is a truth universally acknowledged that a single man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 must be in want of a wife. 보죠. 이걸 사실 제가 해석하는 걸 시험 문제로 냈었을걸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명하고 중요해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싱글맨, 결혼 안 한 남자는 부인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진리이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해요. 이게 왜 그렇게 인구의 회자되는 시작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 소설 줄거리가 들어가 있어요. 부인 구하는 얘기. 근데 뒤틀린 채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부인 구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 구하는 얘기거든요. 줄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 구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꼰, 제인 어스틴이 참 잘하는 게 그냥 평범하게 웃을 수 있는 얘기 같은데 안에 보면 되게 사회 비평이 어둡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아시는 피터 선생님이 제인 어스틴 전공하셨고 많이 글도 쓰시고 연구하시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우울해진다고.
해피엔딩이거든요. 다 좋은 짝 많아서 잘 결혼한 얘기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되게 어두운 그 사회 현실의 인식이 깔려 있어요. truth면 이미 진실이에요. universally acknowledged 안 붙여도 truth면 충분히 진리예요. universally acknowledged를 붙였으면 약간 오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하게 과장했어요. 왜? 네, 뭔가 부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재산이 많은 남자는 소설에도 나오지만 부인이 없어도 되거든요. 어느 쪽이 절실하냐면 여자 쪽이 소설 줄거리도 나오지만 여자 쪽이 딸을 가진 집 쪽에서 재산이 많은 혼자 사는 남자를 결혼 안 한 남자를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절실한 쪽이 여자 쪽이거든요. 네, 한번 뒤틀려 있어요.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딸 가진 집에서 그리고 그 미혼 여성의 입장에서 재산이 많은 미혼남은 아내를 원할 수밖에 없다. 아내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절박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했는데 줄여봐야 줄인다고 줄인 게 이렇게 돼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 안 보이실 거예요. 줄거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는 사람 오만과 편견 줄거리 나 웬만큼 기억난다. 솔직하게 좀 들어주세요. 줄거리를 어디까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반이 안 돼요. 그래요? 저랑 수업을 들은 사람이 반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게 믿어야지. 자, 그래서 딸 많은 집이 나와요. 베네시라고 딸 많은 집인데 그 집이 절박한 이유는 남자 형제가 없어서 딸들이 노처녀가 될 경우 평생 그 애들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자 형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남자 자손이 없는 경우 다른 먼 친척에게 넘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상속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영국에서. 왜냐면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딸들한테 가면 사위한테 넘어가면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을 지키려면 그 이름을 가진 남자 후손한테 물려주라 이렇게 제한적으로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딸 부잣집이 고민인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딸들이 다 길거리 나앉게 생긴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자들이 혼자서 우아하게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집을 잘 보내야 되는 게 중요한 집인데 그 집에 이제 그러니까 희망이라면 큰 딸이 예뻐요. 유난히 예뻐요. 둘째 딸이 주인공인데 조금 덜 예뻐요, 언니보단. 근데 똑똑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위에 딸 둘이 이제 남편을 구하는 얘기예요. 언니가 먼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먼저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요. 근데 이제 둘째 딸은 덜 예쁘지만 똑똑하고 그 도덕적으로 딱 자기 원칙을 지키고 막 이런 여자라서 이제 결국에 결론만부터 얘기하자면 둘째 딸이 정말 이제 남자를 잘 잡아요. 제일 나라에서 손꼽히는 정말 그런 혼처가 없는 데로 시집을 가요. 그리고 언니도 뭐 그럭저럭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넷째 딸 좀 천방지축 망나니 같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천방지축 망나니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몇몇 커플이 나와요. 그래서 비교가 돼요. 어떤 결혼이 과연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거는 중간에 그 둘째 딸이 주인공인데 둘째 딸이 한번 기회가 오거든요. 아버지가 죽으면 왜 먼 친척한테 상속과 재산이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먼 친척이 자기 딴에는 내 재산이 아닌데 나한테 이게 오게 생겼으니까 자기 딴에는 자선을 베푼다고 좋은 일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 집에 딸밖에 없다니까 얼마나 난처하겠냐 이런 생각으로 그럼 그 딸 중에 하나를 내가 구해주지 이렇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려고 이 집에 찾아왔는데 또 그 되게 우스꽝스럽고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으면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주제 파악 못하고 못생기고 키도 작고 막 이런 남자로 나와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거에 가까운 남자로 나와요. 캐릭터니까. 근데 이 남자가 또 그 와중에 눈이 또 높아서 제일 이쁜 언니를 딱 그 큰 언니를 찍었는데 큰 언니가 혼담이 오간다기보다 저 부잣집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잘라요. 걔는 벌써 그러고 나니까 그럼 그 다음으로 이쁜 둘째를 찍어요. 엄마가 걔 딱이야. 그리고 밀어 보내려고 했는데 둘째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싫은 거예요, 이 남자는. 그래서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약간 실망하시고 그 다음날 옆집 아가씨한테 청혼을 해서 옆집 아가씨는 손익을 따져봤더니 이 정도 남자면 나는 나한테 올 수 있는 유일하면서 최고의 기회다. 그러고 그 기회를 잡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샬롯이라는 둘째 딸 엘리자베스의 친구가 혼자 남았을 때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있으면 영화에는 되게 약간 자기가 그런 현실과의 타협을 한 거에 대해서 약간 부끄럽고 약간 후회하는 마음도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소설에는 그런 거 없어요. 딱 따져보니까 괜찮다. 다시 생각해도 내가 괜찮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이게 가족의 얘기. Sir William, Lady Lucas was speedily applied for their consent and was bestowed with the not most joyful alacrity. 그러니까 이제 둘이 결혼하기로 하고 딸네 부모님한테 갔더니 부모님이 얼씨구나 막 너무 기뻐서 바로 그래라 해준 거고요. Mr. Collins' present circumstances made it a most eligible match for their daughter. 혹시라도 둘이 사랑했나 보다라고 오해할까봐 딱 넣어줬어요. 그 남자의 상황이 딱 딸한테 어울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는 게 정신적 상황 이런 거 아니라 재산을 받기로 되어 있는 그 상황이. To whom they could give little fortune. 왜냐하면 이 딸한테 줄 돈이 없었거든요, 이 집안이. And his prospect of future wealth were exceedingly fair. 지금도 괜찮지만 나중에 물려받기로 된 재산을 생각하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The whole family, in short, were properly overjoyed in the occasion. 이게 그냥 여자 혼자의 운신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온 가족이 됐다 하고 한시름 놓은 거예요. 이 노처녀 27인가로 나오는데 엄청나게 노처녀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다고 나오고 부잣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참금으로 보낼 돈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근심이었던 거예요. 얘를 어떻게 치우나. 근데 가게 돼서 그것도 웬만큼 재산이 괜찮은 집에 가게 돼서 가족이 다 너무 기쁜 거예요. The younger girls formed hopes of coming out a year or two sooner than they might otherwise have don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니들이 사교계의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나이가 되면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랑 좀 보여주고 남자들이 마음에 들면 이제 구혼해서 결혼하고 그러면 언니들이 한두 명 빠져야 또 아래 동생들이 올라와서 구혼하고 이렇게 되는. 되게 그 시장 같죠, 여러분. 존마켓 같지 않나요? 요새 그 구직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언니들이 남아있는데 예쁘고 또 어리면 좀 예뻐 보이잖아요. 언니들이 쭉 있는데 아래 동생들이 너무 미리 가면 언니들을 가로막으니까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근데 언니가 드디어 노천의 언니가 치워졌으니까 요새 하는 똥차가 빠지니까 그 동생들도 빨리 사교계에 등장할 수 있게 되니까 동생들도 좋아요. 여동생들도. 그 다음에 And the boys were relieved from their apprehension of Charlotte's dying an old maid. 오빠나 남동생들은 남자 형제들은 노처녀로 그 샬롯이 우리 누나가 늙어 죽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 해방됐다. 왜 그게 걱정이냐면 누나가 수입이 없으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계속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오래 살수록 그냥 돌아오는 것도 없이 그냥 봉양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좋죠. Charlotte herself was tolerably composed. 막 기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막 슬프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현실과 타협해야 되다니 이렇게 슬프지도 않아요. 후회스럽지도 않아요. 안정적이었어요. She had gained her point. 하고 싶은 걸 얻었고요. And had time to consider of it. 시간을 두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잘했나? Her reflections were in general satisfactory. 전반적으로 볼 때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본인에게. Mr. Collins, to be sure, was neither sensible nor agreeable.
사람이 이렇게 총명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호감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His society was irksome and his attachment to her must be imaginary. 같이 있는 게 불편한 사람이고 더구나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상상 속의 것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거절당하고 그 다음날 이쪽으로 청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랑일 거라는 건 요만큼도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어요. But still he would be her husband.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남편이 될 거다. 여기서 가지는 남편의 의미가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우리 신랑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직장이다. 약간 이런 느낌. Without thinking highly either of men or matrimony, marriage had always been her object. 결혼 제도나 남자에 대해서 한 번도 높게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결혼은 어쨌든 그녀의 목표였다. 그죠? It was the only provision for well-educated young women of small fortune. 여기 나오죠. 재산이 적은 교육을 잘 받은 젊은 여자를 위해서는 유일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혼이. And however uncertain of giving happiness must be their pleasantest preservation from want. 행복하진 않을지라도 결핍은 안 느끼게 해줄 거라는 거죠.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행복하진 않을 수 있으나 this preservative she had now obtained. 그래서 그 최소한의 안전 보장책은 이제 드디어 확보한 거죠. And at the age of 27, without having ever been handsome 여기서 예쁜, 잘생긴, 예뻐 본 적이 없고 나이는 27이고 지금으로 치면 거의 37같이 느끼시면 돼요. 거의 막 20대 초반만 해도 어머 이제 급하다 마야 이럴 때고 20대 중반이 되면 이제 물 건너간 때예요. 이때는 이때 요새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having ever been handsome, she fell for all the good luck of it. 그러니까 생각하면 따져볼수록 운이 좋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 남자인데도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이게 이제 평범한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닌 여자 인물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가 전개돼요. 무리 없이. 근데 주인공이면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주인공이면 조금 그 독자들의 환상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결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일단 그 딸 부잣집네 엄마 아빠 Mrs. and Mr. Bennet이 나오는데 Mr. Bennet은 지적으로 되게 수준이 높고요. 농담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Mrs. Bennet이 예쁘고 머리가 빈 여자로 나와요. 백침이 있는 분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굴만 보고 반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여자가 너무 머리가 비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부인을 놀려먹으면서 사는 그런 커플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딸이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커플로 나오고요. 아까 나온 샬럿 앤 콜린스가 아까 그런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커플이에요. 제인 앤 빙리가 이게 큰 딸이에요. 제인이. 빙리도 부자긴 부자인데 제인은 예쁘고요. 성격이 되게 무난하고 좋은 아가씨로 나와요. 근데 지적으로 예리하진 않아요. 빙리도 그래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친구한테 휘둘려요. 빙리는. 그래서 쟤네가 그래도 좀 낫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지적으로 결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를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건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주변 사람들 하도 휘둘려서 저 커플은. 근데 리디안 위컴이 이게 이제 막내딸이에요. 그 천막지축. 위컴도 이제 사기꾼으로 나와요. 이쪽은 어디냐면 육체적인 서로 젊음에 겨워서 인물만 보고 사실은 이제 남자 쪽은 다른 게 원하는 게 있었지만 여자에게. 그래서 약간 안 좋은 예예요. 여기도. 이런 커플들이 나오는데 이런 커플들은 이상적으로 맺어진 게 아닌 걸로 나와요. 이게 이제 주인공 커플이에요. 엘리자베스 앤 다시. 엘리자베스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쁘긴 예뻐요. 안 예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언니보다 조금 덜 예쁘고 대신에 지적으로 반짝반짝하는 여자고 다시가 고집이 좀 세지만 품격 있는 그리고 막 제가 그 계산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안 갖고 왔는데 막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재벌집
아들 같은 느낌이고 재벌집 아들인데 시부모님이 안 계셔. 혼자 독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인물도 괜찮고 뭐 이런 남자예요. 근데 이 커플이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달시가 제일 부자라서 제일 부자예요. 제일 부자인데 제일 부자라서 이게 이성적인 결혼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저 남자 조건이 좋다는 걸로만은 여자에게 특히 똑똑한 여자에게 행복한 결말이 되기는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여자에게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상적인 결혼인 이유가 다른 식으로 설명돼요. 다른 식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생각하는 장면이에요. She began now to comprehend that he was exactly the man who, in disposition and talents, would most suit her. 성격과 재능에서 그녀에게 가장 맞는 남자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격과 재능에서 나랑 딱 맞는다. His understanding and temper, 이해력과 성질, though unlike her own, 그녀 것 같지는 않지만 would have answered all her wishes. 그녀의 소원을 다 채웠을 것이다. It was a union that must have been to the advantage of both. 이상적인 결혼이 어떤 것인지 양쪽에게 다 이득이 되는 결혼, 그 결합. 경제적으로 보면 한쪽만 이득이 돼요. 제가 여자만 득을 봐요. 다른 차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By her ease and liveliness. 그 편안하고 생기발랄함과 his mind might have been softened. 그것 때문에 그의 정신이 부드러워졌을 것이고 his manners improved. 약간 무뚝뚝하고 괴팍했는데 예의범절이 좀 발라질 것이고 and from his judgment, information and knowledge of the world, she must have received benefit of greater importance. 이거 보이세요? 판단력과 정보력과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 must have received benefit of greater importance. 더 중요성, 더 큰 중요성의 이득을 받았을 것이다. 뭐를 주고받는지 그 경중이 좀 느껴지세요? 엘리자베스는 밝고 생기발랄해서 무뚝뚝한 남자가 좀 부드러워지고 예의 범절이 좀 발라질 것이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건 판단력과 정보와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 내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나름 균형을 맞추고는 있는데 그죠? But no such happy marriage could now teach.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이제 다시가 한 번 청혼했다가 거절당하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얘기할게요. 근데 어쨌든 거절당했다가 이제 엘리자베스가 나중에 생각하기를 그 아쉬워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But no such happy marriage could now teach the admiring multitude what connubial felicity really was. 그러니까 그런 행복한 결혼을 해서 그 많은 다른 대중들에게 진짜 결혼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결혼일 것이다 라고 이미 암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뒤에 다시 한번 다시가 청혼을 해서 이런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상적인 결혼, 이것이 모두가 바라는 결혼이고 이런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쵸. 근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자베스가 샬럿처럼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샬럿처럼 이득을 계산을 했으면 다시 같은 국내에 몇 명 없을 정도의 그 미혼남이 나한테 자존심 상해하면서 무릎 꿇었을 때 덥석 받았어야 옳아요. 심지어 다시도 첫 번째 청혼하면서는 거절당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요. 근데 거절해요. 그러니까 그거가 얼마나 엘리자베스가 독립적인 여성인가, 경제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는 여성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는 자립할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독립적인 여성, 자기 자존심 지키는 여자, 자기 자존감이 있는 여자 이런 걸 보여줘서. 근데 이제 알고 보니 나중에 다시에 대해서 오해한 게 있었고 다시가 그렇게 나쁜 남자가 아니고 정말 좋은 남자였고 그래서 이제 또 뭐 이렇게
저랑 수업 듣는 사람 알겠지만 사실 마음이 바뀌는 데는 다르시네 집에 가본 것도 좀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르시랑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그래도 결국 돈에 넘어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결합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낭만적인 사랑의 종착점으로 가는 결혼, 그 결합은 이런 결합이어야 된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엘리자베스가 어떤 여자인지 나오는데, 엘리자베스가 결혼한 다음의 얘기예요. 결혼을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밸런스가 안 맞는 결혼이었는데 내부로 우리 둘 사이만 보면 그래도 밸런스가 맞는 것처럼 엘리자베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죠? 나도 얘한테 주는 게 있고 쟤도 나한테 주는 게 있고 그래서 딱 맞는 결혼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인 오스틴이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인 오스틴은 딱히 그거에 온전히 동조하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 결말 맨 마지막 과에 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인가 그래요. 레이디 캐서린이 다시 아까 얘기했던 그 엘리자베스의 남편이 되는 그 사람의 고모예요. 엘리자베스 남편의 고모인데 레이디가 붙었으니까 엄청난 귀족이고요. 자기도 성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Lady Catherine was extremely indignant on the marriage of her nephew. 자기 딸이랑 결혼시키고 싶어 했거든요. 집안의 재산도 지킬 겸. 근데 이제 자기 조카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것도 수준이 떨어지는 집안도 재산도 떨어지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분노했죠. And then she gave way to all the genuine frankness of her character in her reply to the letter which announced the arrangement. She sent him language so very abusive, especially of Elizabeth, that for some time all intercourse was at an end. 이 여자분이 성격이 좀 안 좋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겸양하고 이렇게 사양하고 이런 걸 모르셔서 이제 결혼한다고 알리는 편지에 솔직하게 자기 짜증나고 화나고 그 엘리자베스한테 신경질 나는 걸 다 쏟아부었고 그래서 교류가 끊겼었어요. 그죠? But at length, by Elizabeth's persuasion, he was prevailed on to overlook the offense. 엘리자베스가 근데 잘 달래서 남편을 그러지 말라고 고모한테 삐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달래서 결국 이제 오고 가게 됐죠. And after a little further resistance on the part of his aunt, 그래도 고모님이 자존심 상하니까 조금 흥했다가 그래도 결국은 누그러졌어요. Her resentment gave away, 분노가 없어졌고요. Either to her affection for him or her curiosity to see how his wife conducted herself. 그러니까 궁금해서 아내가 이 수준 떨어지는 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나 아니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근데 엘리자베스 레이디 캐서린을 여지껏 봐온 사람들은 조카에 대한 사랑은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할머니가 궁금하셔서 And he condescended to wait on them at Pemberley in spite of the pollution which it would have received. 여기서 이제 어스틴이 약간 비꼬고 있는 거예요. Not merely from the presence of such a mistress, but the visits of her uncle and aunt from the city. 그러니까 조상님들의 집이 물려내려온 그 대저택이 오염되었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방문했다는 얘기인데 미스트리스니까 엘리자베스 얘기하는 거예요. 여주인공 결혼했으니까 그 집안에 안주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주인 때문에 오염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안주인의 삼촌과 외숙모가 상인이에요. 상공인. 그래서 귀족층이 아니기 수준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자꾸 오고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조상님들부터 대대로 물려온 그 집이 오염됐다라고 느끼는 할머니인데 그래도 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걸 왜 보여주냐면요. 레이디 캐서린이 우스꽝스러운 인물이고 되게 못난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안 나가는 귀족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몹쓸 귀족의 전형이에요. 근데 어쨌든 귀족이잖아요. 집안의 어르신이에요. 다시 집안에. 근데 여자인 거예요. 영향력이 얼마나 없는지 보이세요? 네.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더시가 남자가 집안의 남자 후손이 마음 먹으면 결혼하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못 막는 거예요. 집안의 귀족이고 더시만큼 재산도 있고 지위도 높고 신분도 높아도 여자는 못 막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이게 왜 기억해 놔야 되는 일이냐면 엘리자베스는요. 남편이랑 결혼했잖아요. 중요한 인물이 귀족이 됐잖아요. importance를 얻었잖아요. 아까. 그 importance의 한계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남편 그늘 아래 있잖아요. 심지어는. 레디 캐서린은 그나마 혼자인데. 잘 나가서 남편을 잘 만나도 결국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 남편의 사랑이 끊기면 끝인 거예요. 엘리자베스도. 레이디 캐서린 타고나게 귀족 태생에 집안의 어른이고 연세도 있으시고 자기 성도 있고 뭐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하나도 딸리지 않는 여자가 이 정도 영향력밖에 못 가지면 이렇게 영향력이 없으면 엘리자베스는요. 남편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낭만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네네. 여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디 캐서린이랑 그 위치에 남자가 있었고 자기 조카의 결혼을 막고 싶었다면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러면 재산을 그 더시가 혼자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남자는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니면 막지는 못했더라도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그래도 우리 조카 집에 구경 가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거기가 그러니까 종가 같은 데인 거거든요. 펜벌리 저택이 구경 삼아 가게 되는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그리지도 못했을 거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게 Pride and Prejudice였어요. 제가 거기서 보여준 부분도 그랬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읽었다고 생각해서 안 가져온 부분도 있는데 엘리자베스가 약혼하고 다시랑 다 행복하게 된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빨리 펜벌레로 가고 싶다. 거기가 우리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살던 집이 아니라 결혼한 곳이 집이 되는 자기가 나라고 자라고 교육받은 그 가족과 그 동네와 그 이웃들이 버려야 할 것이 되는 그 장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이 완전히 옮겨가는 여자가 남자네 집안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것은 변하지 않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그랬어요 그때. 근데 그걸 제인 어스틴이 꼭 집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가장 이상적인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론을 그리면서 그래도 이거 봐라 라고 하는 부분이 짚힌다는 그것이 이제 재밌고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인 어스틴을 함부로 그냥 낭만적인 사랑을 하이틴 로맨스 같은 낭만적인 사랑을 논하는 작가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지점들이 그런 데 있어요. 네. 그게 이제 19세기 초반에 Pride and Prejudice가 나왔고요. 제인 에어는 19세기 중반이에요. 제인 에어의 정말 또 유명한 대사예요. 이걸 보면서 어느 지점이 계승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인 에어는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엘리자베스보다 훨씬 신분이 떨어지고요. 무엇보다 못생겼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그래도 몸가짐이 그러니까 몸매도 중요해요. 그때는 이렇게 곧고 바르고 똑바로 그러니까 몸이 예쁜 것도 중요한데 엘리자베스는 그건 예뻐요. 건강하고. 근데 제인 에어는 작다고 나와요. 작고 삐삐 마르고 혈색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훨씬 엘리자베스보다 못해요. 근데 얘가 이제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영화 볼 때
로체스터한테 제인 에어가 어디죠? 외숙모한테 다녀온다고 그러는 데까지 봤죠. 기억나세요? 네, 집안에 이제 손님들 와 있는데 애가 가갖고 나 외숙모가 돌아가신다고 그런다고 곧 돌아가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갔다가 외숙모가 죽어요. 그리고 그 집이 대단히 그러니까 마치 권선징악처럼 천벌을 받은 것처럼 그 집안이 되게 외숙모네 집안이 되게 잘 안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돌아왔더니 손님들이 다 가고 로체스터가 제인 생각에는 집에 있는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갔을 것 같았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제인이 생각보다 일주일 있다 오겠다고 그랬는데 한 달 넘게 있다 오게 되거든요. 외숙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그래서 왔더니 이제 로체스터가 왔구나 그러면서 근데 둘이 묘한 기류 보셨죠. 작별 인사할 때도 로체스터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뭐 이렇게 딱히 적극적으로 막 구애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식으로 묘하게 또 왔는데 그런 식으로 반가운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흘리면서 그러나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는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밤에 정원을 산책하다 둘이 만나서 로체스터가 이제 너가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인 에어가 알아듣고 결혼을 하는구나. 그래서 로체스터가 로체스터가 대놓고 거짓말을 안 하는데 제인 에어가 이렇게 질투하도록 만들어 놓고 오야 이렇게 약간 부추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너 결혼하는구나 그랬더니 내가 구해줄게 로체스터가 그러고 아일랜드에 자리가 있어. 니 제인이 거기 바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에? 뭐 이렇게 로체스터가 물어보고 그랬더니 여기와 거기 사이에 그리고 제인 에어가 거의 먼저 고백을 해요.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로체스터가 이제 옳다구나 그러고 막 그럼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인 에어는 결혼을 하는데 가지 말라는 줄 알고 나를 우습게 보느냐 라고 이제 확 대드는 그 장면이에요. I tell you I must go. 여기에요. 이제 가야 되겠다. 로체스터가 그럼 가지 마. 그러니까 I tell you I must go. I retorted, roused to something like passion. 조그맣고 제인 에어가 핏기도 없고 혈색이 핏기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볼이 발그레야 그 햇빛처럼 우리 볼이 발그레야 미인이거든요. 근데 핏기가 없는 여잔데 되게 의외로 열정적이에요. Do you think I can stay to become nothing to you? Do you think I'm an automaton, a machine without feelings? 이게 지금 그때 얘기했죠. 가정교사는 거의 하녀랑 마찬가지예요. 역할이 다르다 뿐이지. 집주인한테 지금 대드는 얘기예요. Do you think I can stay to become nothing to you?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라고 내가 남아있을 줄 아느냐? Do you think I'm an automaton? 뭐 해석해야죠. 내가 로봇인 줄 아느냐? 이때 놀랍지만 여러분 19세기에 이미 18세기에 이미 로봇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은 아니지만 필사하는 로봇도 있고요. 오리 로봇도 있고요. 알을 낳는 로봇이 있었다고 해요. And can bear to have my morsel of bread snatched from my lips and drop of living water dashed from my cup. 내 먹을 걸 뺏기는 걸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먹는 게 아니라 애정과 관심 이런 거죠. 뺏기는 걸 참을 거라고 생각하니? Do you think because I'm poor, obscure, plain, and little, I'm soulless or heartless? 내가 가난하고 무명이고 중요하지 않고 못생기고 작아서 영혼도 없고 심장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You think wrong. 여기 뭐 물음표며 이 느낌표며 막 찍힌 거 보이시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I have as much soul as you and full as much heart. 주인한테 연세도 많으시고 부자고 아저씨한테 조그만 10대 소녀가 대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영혼은 너와 같다. 심장도 너와 같다. And if God has gifted me with some beauty and much wealth, I should have made it as hard for you to leave me. 막 내숭 떠는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쁘고 부자로 만들었다면 나를 떠나는 거가 너에게도 힘들게 해줄 거다. 근데 이 얘기는 내가 널 떠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감정을 숨기고 막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I am not talking to you now through the medium of custom conventionalities, nor even of mortal flesh. It is my spirit that addresses your spirit. 제가 얘기하면서 목소리 힘 실리는 거 들리세요? 엄청 소리 지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엄청 유명한 대사기도 해요. 예. 관습과 그리고 이게 되게 웅변조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관습과 그 뭐죠? 관습이죠. 예. 습관과 관습과 뭐 이렇게 육체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 영혼이 너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고, just as if both had passed through the grave and we stood at God's feet equal as we are. equal as we are.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뭐 그쵸. 뭐 아무리 잘나서 재벌집 아들이라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은 평등하다는 게 깔고 우린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던 시대거든요. 그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Poor, obscure, plain and little. 월체스터는 반대거든요. 등치도 크고요. 부자고요. 집채도 높고요. 집 주인이고요. 고용인이고요. 근데 free as we are.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이러고 바로 키스신이 이어져요. 그래서 마치 이게 사랑 선언 같은데 사실은 엄청난 정치적인 선언이기도 해요. 맞물려 있어요. 이게 남자랑 여자랑 하니까 그렇지, 이게 만약에 다른 여자한테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따귀를 맞을 엄청난 얘기거든요. 아까 그걸 못 봤군요. 엘리자베스 다시한테 거절하는 장면이나 엘리자베스가 레이디 캐서린 찾아와서 막 갈거예요. 너 우리 조카랑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한마디도 안 지거든요, 엘리자베스가. 근데 그것보다 더 거기서 계승된 부분이 있고요. 엘리자베스의 정신을 계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걸 계승하고 더 나아간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인 에어가. 그죠? 처지가 더 못한데 더 과감하게 지금 더 과감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제인 에어에 대해서는 사실 다음 금요일날 우리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만 또 비교해 볼게요. 이게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참 또 스포일러가 될까봐 제가 할까 말까 했는데 웬만하면 줄거리는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넣었어요. I have now been married 10 years. 거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로체스터랑 결혼한 지 10년쯤 됐다. I know what it is to live entirely for and with what I love best on earth. 아까 엘리자베스가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얘기했던 거랑 그걸 떠올리면서 한번 보세요. 비교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I hold myself supremely blessed. Blessed beyond what language can express. 가장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Because I am my husband's life as fully as he is mine. 내 남편의 생명, 그가 나의 생명인 것처럼, 삶인 것처럼. No woman was ever nearer to her mate than I am. 어떤 여자도 나보다 나의 짝에, 나의 배우자에게 더 가까웠던 적은 없다. Ever more absolutely bone of his bone and flesh of his flesh. 그의 살 중에 살이자 뼈 중에 뼈. 사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만큼 둘 사이가 벌어지지 않아요. 둘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영혼의 결합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I know no weariness of my Edward society. 로체스터의 first name이에요. 같이 있으면 지치지 않고 He knows none of mine. 그 사람도 그렇고 any more than we each do of the pulsation of the heart that beats in our separate bosoms. 주인 에어가 되게 열정적인 여자라서 가슴에 뜨는 심장에 지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지치지 않는다. 나의 심장 같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심장이고 내가 이 사람의 심장이고. Consequently, we are ever together. 항상 같이 있고요. To be together is for us to be at once as free as in solitude, as gay as in company. 같이 있는 거나 떨어져 있는 거나 그러니까 홀로 있는 거나 같이 있는 거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나 같이 있는 거라서. 영원이라도. We talk, I believe, all day long. 같이 하루 종일 얘기하고 To talk to each other is but a more animated than an audible thinking. 얘기하는 거나 혼자 생각하는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거의 지금 존재가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따질 때가 아니라 이거를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그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All my confidence is bestowed him. All his confidence is devoted to me. We are precisely suited in character. Perfect concord is the result. 완벽하게 서로 맞아서 네. 둘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있어도 둘이 있는 것 같고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가 된 이거를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그리고 있다는 거를 기억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깥에서 보면 처지 차이는 엄청나게 나요. 사실 그걸 맞추려고 또 다른 일들을 만들긴 해요. 제가 그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근데 예, 낭만적 사랑이 꿈꾸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였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상을 꿈꾸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나?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걸 꿈꾸면 안 돼요. 예, 아까 엘리자베스가 꿈꾸던 것보다 더 상호 결합이 더 강해진 거 느끼시죠? 보이나요? 예. 엘리자베스도 주고받는 걸 원했는데 여기는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동일해지다 못해서 거의 둘이 하나가 된 이래야 결혼이 해피엔딩인 거예요. 남편이 나여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그러면 남편이 나 같아야지. 내가 곧 남편이어야지 행복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나의 자아 완성을 해가야 되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의 법적 존재가 없으니까. 나의 사회적 권리가 전무하니까. 내가 뭘 더 공부할 수도 없고 공부해봐야 그걸 써먹을 때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작가들은 특히 또 알아요.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바깥에서도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로체스터를 좀 낮추고 제이너를 끌어올리고 이래서 바깥에서도 균형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작가가 맞춰줘요. 좀 이게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보다 더. 그 얘기를 이제 할 텐데 예, 이걸 기억하면서 근대적 개인이라는 컨셉을 우리가 배웠고 이제 알 거예요. 여성이 근대적 개인이 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를 여성이 근대적 개인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사회가 그걸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이 해결됐어야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게 왜 중요한 개념이었는지 왜 중요한 장치였는지를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의 목표는 그걸로 달성된 거예요.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사실 제인 에어 영화 뒷부분에 클라이막스만 조금 남아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랑선언 및 독립선언을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간 남으면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